일단 오늘은 저희 네 번째 아티클 리뷰를 할 건데요. 제 발표자는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 있는 박서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페이퍼는 슈슈장, 그 다음에 화화창 선생님의 페이퍼인데요. 화화창 선생님은 엄청 많이 유명하신 분이고 아마 슈슈장은 이때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페이퍼 이름은 From Smart Testing to the Smart Learning, How Smart Technology Can Assist in the New Generation of Education.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테스팅이랑 스마트 러닝을 어떻게 잘 연결시킬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크게 네 분야가 있어요. 인트로덕션은 간단하게 어떻게 스마트 러닝이랑 테스팅이랑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스마트 러닝에서는 두 번째 섹션 스마트 러닝에서는 이제 스마트 러닝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마트 테스팅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이코메트리션의 기술들을 이렇게 조금 나열을 하는 방식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쓸 수 있는 스마트 테스팅 방법, 어댑티브 테스팅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스마트 테스팅과 러닝을 어떻게 잘 조합해가지고 학생들의 그 러닝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왼쪽에는 이제 트래디셔널 클래스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서 약간 스마트 러닝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좀 더 전체적인 학생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학생 개개인의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학생의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어떤 교육 현장에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러닝 시스템에 갖다 넣는 게 더 포커스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러닝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러닝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갖고 있는 티어리랑 테크닉을 기존에 있던 그 테스트 폼에서 이제 조금 변형된 테스트 폼으로 저희가 바꿔주는 게 저희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전에는 픽스된 폼이었다면 이제 그 테스트가 더 이상 픽스드 폼이 아니고, 픽스 포맷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들어오는 게 그때그때 다 다르니까 그거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테크닉을 쓰는 게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 스마트 러닝에 보면요. 이제 2008년에 IBM에서 그 가장 큰 컴퓨터 회사 중에 하나죠. IBM에서 이제 보기로는 앞으로의 세대가 나가야 될 방향은 이제 스마트 러닝 쪽으로 가야 된다, 스마트 에듀케이션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스마트 에듀케이션은 단순하게 그 컴퓨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개인적인 패스, 러닝 패스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인 요구와 맞물려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스마트 에듀케이션은 경제적인 요소랑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경제적인 요소는 그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따라서 스마트 에듀케이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냥 큰 영역에서 볼 게 아니고 또 개인적인 흥미나 그 다음에 그 개인 그 특수성, 그 저희가 이걸 적용하고자 하는 그 에리아의 특수성에 맞춰가지고 그 스마트 러닝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러닝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예전에는 좀 더 이렇게 스테이트 단위, 학교 단위나 아이들 퍼포먼스를 전반적인 교육적인 거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개개인의 학생에 조금 더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이 앞으로 나가야 할 그 러닝 패스조차 예전에는 커리큘럼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이제는 그 학생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필요한 것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것까지가 스마트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 챕터에서는 어떻게 스마트 러닝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칸 아카데미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칸 아카데미가 미국에서는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학교에서도 쓰고 있고 제가 예전에 수업을 2012년에 수업을 한국에서 영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영어 수업이 저희 학교에서 열렸던 게 아니고 UT 오스틴에서 같이 결합해서 하는 거였는데 아예 숙제를 칸 아카데미를 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에 접한 칸 아카데미고 지금 제 주변에서 봐도 스태티스틱 수업을 듣다가 조금 모르는 게 있으면 거의 다 칸 아카데미 가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매우 많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SAT랑 칸 아카데미랑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SAT에서 학생들이 좀 더 equal opportunity로 공부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스마트 러닝이 잘 이루어지려면 인터랙팅 튜터링 시스템이 같이 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얘가 얼마나 맞았냐, 얼마나 그거를 대해서 인식을 했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칸 아카데미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웹사이트 같은 데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 비디오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맞췄냐 안 맞췄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다 맞춰야지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오픈 소스들을 보면은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강의를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MIT에서 이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EDX 요것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스탠포드 온라인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스태티스틱 과목들을 아예 그 학교에서 개설하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할 수 있었고 EDX는 제가 그 파이썬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아예 숙제로 주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단한 퀴즈 같은 거를 저희가 하게 하셨고 그걸 컴플리트를 해야지 어텐던스를 반영하는 뭐 그런 식의 해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오프라인 강의도 하지만 그거를 지금 그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이 다른 학교 프로그램도 같이 연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오픈 소스들이 웬만하면 다 웹에 그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교수님들이나 그 대학 강의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올려요. 그렇게 올리면 이거를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하는 뭐 정보가 사실 틀리게 되면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웹사이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보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 러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면 거기서 체크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특히 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픈엔디드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사람이 또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퀘스천이 있으면 보통 MC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오픈엔디드 퀘스천이라고 해도 이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오토매틱하게 그 그레이딩이 될 수 있게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렸을 때 오픈엔디드 퀘스천이면 누군가가 전문가가 매기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peer assessment 그러니까 동료들이 매기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당연하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많이들 이 텍스트북을 보세요. 저도 최근부터 이제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텍스트북을 패드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제한점이 있는데 사실 이 제한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페이퍼에서 가장 좋은 점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렇지. 근데 이런 거는 문제점이 될 텐데 라고 했는데 그걸 되게 잘 짚어 놨어요. 이 페이퍼에서. 첫 번째는 액세서빌리티가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 저희 지난번 미팅 때도 말씀하고 이제 저희 토론을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시골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도 없고 지금 한국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인터넷 기반이 더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아이오와에서도 조금만 벗어나도 인터넷이 잘 안 되고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스마트 러닝 시스템에도 문제점이 정규 수업을 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는 거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나도 공부를 하기 싫다 이러면 이제 그만두는 거니까 중도 포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컴플리트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웹사이트에서도 보셨지만 어린애들도 K-12도 있지만 지금 다른 웹사이트는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조금 더 많은 이유도 이제 어른들이 조금 이제 성인들이 자기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좀 더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스마트 러닝이 이제 K-12에 하게 되면 학생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도 모르고 뭐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를 기르는 거 그 다음에 크리티컬 띵킹을 기르는 게 이게 사실 미국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교육은 봤을 때 디스커션 세션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스마트 러닝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시스템이랑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하는 액티비티를 모두 다 스마트 러닝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이제 중국 분들이라서 어떤들이 중국 분들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다신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챕터,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컴페티티브 소사이어티는 별로 안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선행 학습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K-12 이게 모든 오픈 소스로 되게 있으면 모든 학생들이 빨리 배우고 싶고 많이 배우고 싶고 그러면 학생들이 원한 건 아니고 학부모나 학교 그런 컴페티티브 소사이어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제공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포인트는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스마트 테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이 페이퍼에서는 스마트 테스팅을 가기 전에 기존에 있는 테스팅 티어리가 스마트 테스팅이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마트 테스트 티어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테스팅 티어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테스트 티어리는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공식이죠. X equal T 플러스 E. X는 observed score고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true score 그 다음에 얘는 error예요. 여기에 error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약간 테스트 티어리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여기 이 테스트 티어리에서 중요한 것은 애들이 무한대로 시험을 치면 그걸 평균 내면 트루 테스트 스코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 없어요. 이 테스트는 그 테스트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친 학생들에만
해당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한점이 있어서 1980년쯤으로 해가지고 아이템 리스폰스 티어리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아이템 테스트 티어리를 보시면 이것도 많이 아셔서 제가 공식은 안 적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테스트 티어리는 그 학생의 능력, 어빌리티와 그 다음에 아이템 파라미터, 아이템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가장 큰 어썸션은 지금 로컬 인디펜던시라고 해서 첫 번째 아이템이랑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은 아이템끼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템 파라미터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아까 앞에 거랑 다르게 앞에 거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주긴 줘요.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이나 아니면 이지니스나 이렇게 주는데 거기서 주는 아이템 인포메이션은 그 테스트를 친 사람들의 정보인 거지 이거를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 없는데 여기는 IRT 같은 경우는 A, B, C 뭐 이런 아이템 파라미터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치는 어떤 학생, 뭐 한국 애들이 치든 미국 애들이 치든 중국 학생들이 치든 그 아이템 파라미터가 변함이 없다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저희가 아무 때나 정할 수 있거든요. 스케일이 이렇게 딱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스케일은 이 세타 어빌리티 스케일이라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드저스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 테스팅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스마트 테스팅 느낌이 나죠.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그 학생들은 학생 능력에 맞게 시험 문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학생이 여기서 시험을 쳤어. 잘 쳤어.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문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러면 얘 맞았으니까 세 번째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주겠죠. 근데 세 번째 그걸 틀렸어. 그러면은 얘보다는 쉬운 걸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 맞았으니까 그거보다 어려운 거, 그다음 쉬운 거,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컨버지가 되면 이 시험을 종료할 수 있어요. 이 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은 내 능력치에 맞게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기존 테스트가 50문항이었으면 50문항을 다 풀 필요가 없고 20문항 정도에 했는데 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빌리티가 컨버지 되면 거기서 시험을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능력에 맞춰서 치게 되니까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 아이템 유출도 그 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템 셀렉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Fisher Information 펑션을 사용하는 거랑 쿨백 레이블 인덱스를 쓰는 게 있는데 Fisher Information 펑션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마다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그릴 수 있거든요. 어떤 능력의 학생들이 거기서 인포메이션이 더 많은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포메이션이 가장 최대화되는 그 아이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학생들이 이 아이템을 추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에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주게 되어 있는 거고 쿨백 레이블 인덱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거를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보는 게 아니고 약간 레인지를 정해가지고 아이템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캣에 들어오면서부터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캣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그 아이템이 시험을 칠 때 50문항이 필요했다면 딱 50문항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능력치에 따라서 그 아이템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 풀이 엄청나게 크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배 정도는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일반은 아이템이 이제 하나의 시험을 치기 위해서 50문항이 필요하면 캣을 이용하려면 한 500문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캣을 쓸 때 지금 사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나 저희가 알아야 하는 테크닉들을 몇 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아이템이 다 요런 테스트 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패세지가 있으면 여러 개가 이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IRT를 쓴다고 하면 일반적인 IRT를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테슬라 티어리 모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바이팩트 모델을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다 지금은 테스트 리스폰스 모델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IRT 캣은 지금 IRT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때 IRT에서 아이템 파라미터가 모든 학생들에서 변함이 없이 다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동일한 게 아니고 안 동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안 동일한 예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레퍼런스 그룹이 있고 포컬 그룹이 있으면 이 아이템이 똑같이 펑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이 이 레퍼런스 그룹보다 공부를 조금 더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딥의 역량인데 어빌리티가 낮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포컬 그룹을 더 잘 맞추는데 어빌리티가 높은 애들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그룹이 더 잘 맞추는. 그래서 이런 이 딥 아이템 펑션을 통해서 아이템 풀에다가 아이템을 집어넣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풀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풀을 잘 만들 때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링킹이랑 이퀘이팅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IRT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 된다고 했던 게 스케일 인 디터미넌스예요. 그 스케일을 그 세타 스케일을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나와 있는데 내가 필요에 의하면 미는 50으로 두고 얘가 0부터 100까지도 둘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지금 한 유닛으로 되고 있는 게 1, 2 아니고 50, 뭐 30, 뭐 이렇게 제 맘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타에 대한 스케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 자를 정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의 역할을 하는 게 각각 그룹을 칠 때마다 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자를 맞춰주는 걸 링킹이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캣의 같은 경우는 각 아이템마다 이렇게 가는데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어빌리티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템마다 분명히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에서 한 5번째 스테이지까지는 그 아이템 추정하는 게 별로 이렇게 스테이블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 이런 그 아이템이 3개 가지고 아이템을 그 어빌리티를 추정하는 거랑 첫 번째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씩 주지 말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한 10개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세타를 구한 다음에 그 세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빌리티를 나눠가지고 테스트도 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멀티 스테이지 테스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그 캡보다는 조금 더 아이템이 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쓰는 테스트가 많고 기본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GR이니까 지금 이 테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캣을 러닝에다가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요 캣을 러닝으로 갖다 넣을 때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멀티디멘셔널 IRT랑 그 다음에 죄송해요. 멀티 디멘전 IRT랑 그 다음에 다이거노스틱 모델인데 멀티 디멘전 IRT만 먼저 볼게요. 멀티 디멘전 IRT는 기본 아까 전에 말했던 IRT랑 똑같은데 지금 어빌리티가 여러 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 같은 경우는 리딩 시험을 친다. 그러면 어빌리티가 딱 리딩에만 있는데 이 멀티 디멘전 IRT는 이 리딩을 시험을 칠 때 이 리딩이랑 거기 패세지 들어가는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게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고려한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테스트가 디멘셔널리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유니 디멘셔널인 경우보다 멀티 디멘셔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계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그 다음 아이템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거를 IRT에서 한 것처럼 유니디멘전에서 IRT에서 한 것처럼 피셔 인포메이션 펑션을 쓴 것처럼 얘는 디옵티말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피셔 인포메이션처럼 된 건데 익스텐드 된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쿨벨
레이블러 그 어프로치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IRT 다음에 나온 것 중에 요즘 가장 최근 모델이라고 하면 사이코메트릭 분야에서 커그니티브 다이거노스틱 모델이 있어요. 이 커그니티브 다이거노스틱 모델은 아까 여기서 말한 이 세타를 하나의 어트리뷰트로 보고 그 어트리뷰트를 좀 더 세분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분하게 나누면 이 학생이 요거에 대해서 마스터 했다, 마스터 못했다 이렇게 0, 1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아이템이 있으면 이 첫 번째 아이템을 이 인퍼런스랑 그 다음에 죄송해요. 첫 번째 아이템은 인퍼런스랑 그 다음 보캡에 관련된 이 아이템이고 요 두 번째 아이템은 이 디테일이랑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에 관련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 하냐면 아까 여기서 세타 1에 세타 2에 걸리는 이 아이템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세타가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5개 세타에 걸린 아이템을 표시해 주는 걸 Q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Q매트릭스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텐트 클래스를 구할 수 있어요. 레이텐트 클래스라고 하면 지금 디테일에서 맞았다 틀렸다, 그 다음에 인퍼런스에서 맞았다 틀렸다, 메인 아이디에서 맞았다 틀렸다, 신텍스에서 맞았다 틀렸다, 복합에서 맞았다 틀렸다, 그러니까 총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2가지잖아요. 그 맞았다 틀렸다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들어가는 클래스 있고, 그러니까 클래스가 죄송해요. 잠시만요. 지금 클래스가 32개가 있는데 모든 학생들을 클래스 32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가 1이라고 하면 1인 애들은 다 못하는 애들, 2인 애들은 디테일 말고 나머지 못하는 애들, 3인 애들은 인퍼런스만 할 줄 알고 못하는 애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전에 IRT에서는 컨티뉴스 했으니까 어떤 거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또 다른 스텝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IRT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다이거노스틱 모델은 그 세타가 늘어남에도 그 세타에 대해서 각각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컨티뉴스가 아니니까 조금 더 에스티메이션이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다이거노스틱 모델을 쓰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이거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캣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스마트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모든 테스트를 주는데 그 학생 패스에 맞게 주려고 한다. 그게 가장적으로 기본 되는 게 어댑티브 테스팅. 그래서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 캣인데 그 캣은 유니디멘저널 IRT에서 비롯해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스킬이 이제 diff라던가 아니면 스케일 링킹, 그 다음에 뭐 테슬렛 디어리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조금 더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멀티디멘저널 IRT를 이용한 캣도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이거노스틱 모델에 대한 캣도 개발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나온 그 스마트 테스팅이랑 스마트 러닝을 어떻게 잘 컴바인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챕터 4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 챕터 4에 보시면 크게 2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러닝 자체가 스마트 러닝으로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테스트는 스마트 테스트인데 그 러닝은 아직까지 티처 중심에 돼가지고 러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 테스트를 여기 다이거노스틱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이 테스트를 쳐요. 그럼 이 테스트의 결과가 지금 여기 오겠죠? 이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줘요. 그 다음에 학생한테도 줘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걸 받아가지고 티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겠죠? 그 구상을 하는 거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 결과도 여기다 같이 반영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학생한테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간단해요. 왜냐면 그 테스트만 약간 스마트 테스팅으로 오고, 그 다음에 러닝은 기존의 방식인데 선생님이 좀 더 저희가 주는 그 테스트에서 오는 정보를 이용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건 좀 더 복잡한데 이거는 스마트 러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자체가 스마트 러닝이거든요. 학생한테 주는 모든 러닝이 개개인의 어댑티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시험을 치게 되면 그 시험 결과가 여기 오게 되고 그 시험 결과는 선생님한테 가요. 이 선생님한테 가면 그럼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 선생님한테 받은 그거를 가지고 얘가 다음 시험에서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은가를 가서 이쪽에다가 보내서 그 보낸 거를 가지고 다시 학생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러닝 시스템이 또 학생한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티처는 또 학생한테 여기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피드백을 좀 더 이펙트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스터디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가장 하고 있는 거는 CD 그러니까 Cognitive Diagnostic 캣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지금 얼만큼 되어 있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거는 지금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모아져 있고 그 사람들한테 설베이를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리포트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컴퓨터가 안 되는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컴퓨터가 안 되는 지역도 트래디셔널 북클렛을 줘서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애들 첫 번째 시험을 쳐요.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애들 성적을 이렇게 갖다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처음 시험에 이 정도 하고 했으니까 얘가 이게 조금 더 부족하네. 그러면 다음 북클렛을 제가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페이퍼 폼으로 해서 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예전에도 쭉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오와 테스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해가 능력치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아이오 테스팅 프로그램이 지금 K부터 12까지 이렇게 쫙 다 시험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그럼 몇 번부터 시험을 쳐라, 몇 번부터 시험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캣이 아니더라도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요거는 사용할 수는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CDRT인데 CDIRT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K-12는 쓸 수 있지만 K-12뿐만 아니고 하이어 에듀케이션도 쓸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파일럿 스터디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래서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CD의 캣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또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게 CD의 캣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퀘스처닝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대답하기가 그레이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MC 아이템이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아이템 뱅크가 엄청 커야 돼요. 아이템 뱅크가 크려면 사실 아이템 하나 만드는데 거의 1000만 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 뱅크를 늘리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 스터디에서 했던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쓰면 이 문제점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스마트 테스팅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저희는 지금 학생들이 트래디셔널 클래스룸에서 이 스마트 러닝 클래스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티어리랑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플렉스블하게 만들어서 테스팅을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마트 러닝까지 이용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에듀케이션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 리서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저는 원래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퍼 재밌죠? 네. 근데 되게 네, 저는 일단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네, 지난번에는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해가지고 그거보다는 훨씬 구체화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쓴 사람이 사실 이제 캣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CD 캣 쪽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실 사이코메트리션 쪽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게 이제 스마트 러닝 쪽보다는 스마트 테스팅 쪽이면 사실 캣으로 가는 것도 맞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페이퍼는 전반적으로 읽기도 쉬웠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도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제가 페이퍼를 찜한 이유가 아시겠죠? 또 이게 지금 여기에 배치를 해서 네, 지금 좀 두 번째 하시는지 근데 저 대신 저보다 훨씬 더 리뷰를 잘해 주셔서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페이퍼를 아마 사이테이션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잘 쓰셨고 뭐 모든 페이퍼가 부족하지만 왜냐면 페이지 리밋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페이퍼인 것 같아요. 여기 하창 선생님 같으면 제가 빅 팬이니까 그 선생님 페이퍼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저도 조금 서머리한 게 있으니까 약간만 리피트해서 빨리빨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페이퍼 쉐어하고 똑같아요. 내용은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몇 가지 내용만 abstract outline 뭐 다 똑같고 하나 여기 제가 훔쳐오고 싶은 텍스트가 이제 Criterion Reference Test는 랭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Formative Assessment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몇 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Measurement 101 들으면서 Criterion Reference를 하면서 이게 Formative 우리가 측정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계속 고민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요즘 강조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서머티브로 너무 많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런 크롬박 알파 선생님께서 Criterion Reference Test가 Formative Assessment를 위해서 우리가 어세스먼트 한 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strength와 weakness를 estimate하는 모델들이 발달을 좀 덜 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학생의 랭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모델이 발달을 한 거고, 근데 diagnostic test라든가 diagnostic classification, 저는 cognitive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책도 이영선 선생님께서 나오신 책도 diagnostic classification model이라고 그러잖아요. cognitive를 뺐어요, 사실은. 왜냐면 classify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단 평가는 괜찮아요. 진단 평가라고 불러주는 거는 괜찮아서 diagnostic test, assessment 그거는 괜찮아서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그러면 스마트 러닝에서 페이지 84에 있는 요 말이 저는 되게 또 많이 와닿았어요. 결국에는 스마트 테스팅이 하려고 하는 거는 학생의 summative assessment라고 보면 거기서 selection은 학생의 unidimensional한 theta 값에 맞는 문항을 selection하는 그런 퀘션이 되는 거예요. 모델을 셋업을 할 때. 그런데 스마트 러닝은 이제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 러닝 리소스가 많은데 이 학생의 러닝 포트폴리오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러닝 리소스를 매칭해 주는가에 대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스마트 러닝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 테스트는 캣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니까 하는 거고 캣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 objective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뭐가 도대체 뭘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러닝 모델 혹은 러닝 애널리틱 모델을 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냐? 그럼 요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예요. 매칭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제 뭐 여기 나왔던 그렇게 이런 거를 enabling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learning contents bank가 필요한 거고 또 아이템 뱅크라고 보다는 이제 그 assessment bank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속에 adaptive engine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aptive selection이 이제 그 유니디멘셔널한 랭킹을 accurate하게 계산하기 위한 adaptive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학생의 러닝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러닝 컨텐츠를 추천하는 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 만드는 게 이제 그 어댑티브 러닝의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셨지만 또 요거 제가 페이지 86도 훔쳐오려고 제가 딱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그 CDCAT, Diagnostic Assessment, Diagnostic 그 테스트에 저는 DT라고 할게요. Diagnostic 테스트에서 이제 CAT이 그게 learning 그 resource, 그 exercise로도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learning에서는 시험을 계속 repeated measure로 계속 치면서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데 그 피드백 자체가 learning resource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세스먼트를 만든다 그래요. 이제는. 왜냐하면 시험 속에 AIG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피드백도 모델링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디스트랙터 모델도 해서 집어넣으면 다양한 리소스들이 문항 속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문항 속에서 나왔던 그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돌려줌으로써 연습 문제도 또 변형시켜서 줌으로써 저희가 러닝 리소스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래서 포머티브와 서머티브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어세스먼트 개발로 그 활용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이제 서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뭐 어댑티브는 대부분 끝났다고 보고 저희가 페이퍼를 쓸 거는 그러면 어댑티브 러닝 할 때 그 매칭해 주는 알고리즘 있죠. 학생의 러닝 포트폴리오 멀티 디멘셔널하게 우리가 측정됐던 걸 가지고 어떤 러닝 컨텐츠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해 주는 알고리즘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페이퍼의 큰 이슈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댑티브 어세스먼트에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매칭 알고리즘이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거를 골라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AIG를 쓰게 되면 러닝 컨텐츠 뱅크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항 아이템이. 그렇죠. 문항 아이템 뱅크가.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컨스트럭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만들어서 줄 거, 최적화된 피드백을 만들어서 줄 거냐 해서 그것은 뭐 지네릭하게는 그냥 피드백 모델링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거를 또 optimize 해줄 수 있는 모델링을 하는 그 기법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고 당연하죠. 그 아이템 뱅크 당연하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디테일드 되어 있고 숫자도 많아야 돼요. repeated measure 하기 때문에 그 parallel하게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작게 분석을 하려면 지금처럼 뭐 40개, 50개 문항이 뭐 한 20개 정도의 세타를 그 뭐 10개나 20개 정도의 그 팩터를 매저하게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아주 작은 분야의 작은 미세한 부분의 취약점을 잡아낼 수 있는 아이템 뱅크 그리고 그게 패러럴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IG가 이제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리피트 되는 건데 러닝 리소스 뱅크를 만드는데도 AIG가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거를 조금 애들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하셨던 거에다가 어차피 제가 리뷰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그 페이퍼에서 훔쳐오기 좋은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다음에 사이테이션 할 때 ready to use 할 수 있게끔 또 따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이렇게 어디 갔다가 써먹기가 좋으니까 선생님처럼도 했어요. 순차적으로도 하고 페이퍼 자체도 정리를 했지만
그중에서 결국에는 이 세 개만 꼭 기억을 해서 다음번에 안 잊어먹고 페이퍼 쓸 때 훔쳐오자. 그런 리스트도 따로 조금 만들어 놨던 거예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하다 보면 잊어버려. 내가 뭘 네, 너무 잊어버리죠. 뭐 있었는데. 이게 있었지?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하고. 네. 이 기억해도 찾는데 있나? 시간이 또 오래 걸리죠. 맞아요. 맞아요. 어디였지 이러면서 어디였지? 그래서 분명히 내용은 아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구글 다큐멘트 해놓고 하이퍼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아, 하이퍼링크를 또 따로 걸어놨어요. 그래야지 한 곳에서 찾아서 예를 들면 formative assessment에 뭐 criterion reference 치면 그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페이퍼 리뷰의 페이지가 링크되게끔 걸어놔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빨리빨리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리터처 리뷰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했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뭐 코멘트. 의견 좀 나눠주세요. 저 읽다가 85페이지에 그 플로우 차트 있잖아요. 피겨 1이요. 그냥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 피겨 2는 이제 확실히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티처의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피겨 1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상상이 됐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그 피겨 1은 그 원래 트래디셔널한 클래스룸 상황에서 그냥 그 스마트 테스팅 자료만 더 가지고 이제 티처 한 명이 학생 여러 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자면 티처 한 명당 한 명당은 아니겠지만 원투원으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원투원도 되고 원투매니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리포트만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 명에게 가는 레모디일 수도 있고 1대1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여기서는 사람이 하는 게 되게 중요. 선생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 사람으로서의 선생님 역할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니까 생각보다 그냥 기존 티칭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보여가지고요. 원래 기존에도 왜 한국에서도 학기 초반에 진단평가 받아서 학생들 수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시작하시는 거고, 전체적인 1년의 수업 내용 진도를 올해 애들은 생각보다 좀 평년보다 좀 더 잘하는구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떨어지는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니까 원오원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학생 수가 조금 더 줄면서 네. 현실화가 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어세스먼트가 이제 큰 역할을 하잖아요. 어세스먼트 이 엔진은 컴퓨터 라이브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 다이그노스틱 리절트를 만든다거나 뭐 선생님이 퍼스널라이즈 레머디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다이그노스틱 어세스먼트를 계속 봐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보게끔 하려면,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컴퓨터라이즈 어세스먼트 시스템이 필요하죠. 선생님이 티칭은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세스먼트까지 다 만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위험한 상황으로 또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기존이랑 다른 거는 그 시험 치는 횟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이제 그 어세스먼트. 어세스먼트 평가. 네. 많을 수 있죠. 학생들이 자기 취약점을 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학습의 한 부분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방향을 바꿀 수 없을걸요. 이리로 가요. 돈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죠. 학원에서 다 하잖아요, 이거. 하죠. 학원에서 프로그램 다 사서 다 하잖아요. 저희도 뭐 그렇게 부모님이 아니면 과외 선생님 붙여져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 뭐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릴 때 다 뭐 이거를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들이 다 해줘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액세시빌리티를 올리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컴퓨터라이즈로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매시브하게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회 공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논문을 좀 읽으면서 결국에 이제 스마트 러닝이랑 스마트 테스팅, 벌써 스마트 러닝을 계속 하고 있고, 뭐 코세라, 뭐 유다시리,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모든 게 이거는 변화되고 있는 현실 같고,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테스팅을 계속 활용을 하자는 건데, 분명히 이 스마트 테스팅에 대한 데이터, 분명히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분명히 전에 말했던 뭐 블랙보드 외에도 여기서 충분히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발표 같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페이퍼 읽고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페어니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캐지 그 사람의 트레이트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컨버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인마다 시험 시간이 다르게 되는데, 그러면 시험 시간이 뭐 긴 학생은 그 트레이시 정확하게 매저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짧은 사람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또 더 좋은 능력치를 가졌다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도 페어니스가 조금 다시 생각되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 그레이딩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오픈엔디드 퀘스천 같은 게 많고, 그리고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좀 피어 어세스먼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피어 어세스먼트라고 하면은 이게 또 어떤 피어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교육학적인 부분은 당연히 좋지만, 이게 그레이딩에서 피어 어세스먼트, 피어 그레이딩이 되면은 조금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 동료들은 조금 페어니스가 문제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해결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자면, 그 시합이 멈추는 거는 진짜 그 에스티메이션이 정확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시합을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페어니스 이슈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점이 있긴 해요. 학생들 사이에서 너는 10분 쳤는데 나는 1시간 쳤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 에스티메이션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캣을 쓰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캣을 쓰고 있어도 시험 문항을 다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그 시험 아이템 개수를 똑같이 줘요. 그래야지 너는 5문제 쳤는데 나는 10문제 쳤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메티브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피어 이밸류에이션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포머티브니까 이게 학생이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이제 테스트를 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제 하이 테스트 그 테스트처럼 애들 링크 오들 정하고 이런 거에 쓰이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보면 이제 동료들끼리 피드백 주는 것처럼 이제 라이팅 하고 나서 피드백 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쓰이는 거지, 이게 뭐 하이스테이크 테스트처럼 이거를 어떤 학생들의 퓨처에 결정되는 그 심각한 거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에서는 쓰지 않고 있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validity,나 fairness나 이런 거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런 이야기하면 인기가 없을 때도 있어요. 어느 그룹에 가면.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validity, fairness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이분들이 페어니스를 강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강조를 해서 저희가 어세스먼트가 서머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테스트 팔아먹으려고 페어니스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까지 accurate하지 않아도 되고 돈이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페어니스를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 학생의 그 랭킹에 대한 accuracy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험이 비싸지고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업계에 계시면 뚫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아, 자기 회사의 인트레스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이 페어하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페어하기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밸런싱을 잘 잡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뭐 AIG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 프로젝트니까 AIG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IG가 얼마나 뭐 다른 방법도 많은데 제가 AIG 이야기할 때는 가려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광고니까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내가 워크숍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좋은 면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그 솔직하게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밸런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야 저거는 too much. 예, 이해를. 평소보다 AIG를 되게 많이 듣고 있으니까 정말 관심이 점점 더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노출도 많이 되고 IRT도 마찬가지고 뭐 좀 새로운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뭐 이게 익스포저가 많이 되면 약간 착각을 하는 경우. ACT 사장님께 요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광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ACT 사장님 때문에 그러죠. 저도 코멘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도 이 페이퍼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 기존의 이제 사이코메트릭 모델이 사실 표준화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테스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커그니티브 피드백을 준다든지. 근데 이제 러닝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표준화된 보다 상당히 개별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지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리스폰스 데이터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채로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이런 측정 모형, 테스팅 모형이 답을 주기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프레임워크가 테스팅, 스마트 테스팅에서 이제 스마트 러닝으로 넘어가는 어떤 프레임워크 주고 이런 패러다임 제시를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아름다운데 이제 이 페이퍼에서 다루는 거가 대부분이 다 측정 모형, 테스팅 모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드백을 주고 formative assessment 기능과 목적이 다 참 좋은데 실제 어떤 스마트 러닝이나 온라인 플랫폼, 칸 아카데미뿐만 아니고 콜세라, 묵, 소위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사실 굉장히 유형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상당히 많고 로그 데이터, 굉장히 로우 데이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학생의 어떤 인간적인 정보나 수준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주는 모형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가와 러닝이 상당히 좀 구분되어 있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평가 쪽에서만 계속 공부를 하고 페이퍼를 읽다 보니까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관련된 페이퍼를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페이퍼가 러닝과 관련된 페이퍼가 학습 관련 머신러닝 저널에서 페이퍼가 많이 퍼블리시가 되고 사실 저희 필드에서는 퍼블리시 되는 게 프레임워크를 다룬다든지 좀 그런 측면에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스마트 러닝이나 스마트 테스팅이 이제
통합되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쪽 저널에서도 더 많은 어떤 페이퍼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러닝 지금 이 주제를 잡고 LAM, Learning Analytic Modeling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릭 관점에서 Learning Analytic, 그러니까 Smart Learning이라고 뭐 동치를 놓고 보시죠. 뭐 정확하게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고, 그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비디오 보니까 또 꼰대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면서 한계 느낀 거예요. 이 공부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왜냐하면 그리고 새로운 게 잘 안 나오고, 새로운 거를 뚫어줘야지 학생들이 또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고 새로운 책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있는 패키지 돌리면서 그 모델러들이 모델링이 아니라 남들 홍게 돌려주는 형태로 자꾸 이렇게 저희 직장이라든가 잡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모델을 한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안주했었던 거, 통계 남이 데이터 다 컬렉트 해준 거 가지고 내가 스크립트 짜서 돌리고 페이퍼 좀 쓰고 콜래보레이션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반성을 해서 이렇게 온 거라서. 근데 그게 아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학부생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비디오를 학부생도 있는데 학부생부터 이제 박사 끝마치는 이 시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6, 7년 정도 스펙트럼이 다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거 맞추고도 지금 거의 십몇 년을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AIG나 이런 거 다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 저 사람이 그냥 뭔가 한계점에 부딪혀서 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만 받아주시고,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여기 뭐 학부 졸업해서 석사 들어가시는 분들, 이제 박사 들어가셨던 분들, 박사 졸업하시는 분들인데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제가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예, 리소스도 많고. 그러니까 저의 지금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가 뭘 못 배웠나? 내가 너무 뒤처졌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디프레션을 받으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진짜 칭찬받아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수는 칭찬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몇 시간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그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크레딧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번 제가 발표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Decoding Adaptive. 그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거 듣고 나면 그 얘기가 들릴 거예요. 도대체 어댑티브는 뭐냐? 그리고 이제 피어슨에서 그 장문의 리포트를 1년인가 2년 걸쳐서 그 리포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한 두 번으로 나눠 가지고 그거 좀 발표할게요.